내가 지금 105km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야유였지. 아, 너 진짜 너희 시험 기간이 그러니까 너희한테 미안한데 시험 기간이 나한테는 약간 쉴 수 있는 타임이야. 그때 많이 자야지. 이번 주 주말이 꽤 크지. 어? 일곱 시 반에 또 보강 끝나면 다시 또 두 개, 너희, 뭐야, 붙고랑 묶고 하고 또 일요일날 또 하고. 음, 하얗게 불태워야 된다, 지금. 자, 41, 42는 무슨 내용이냐면, 유리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볼 때 특이한 존재다. 지금 유리는 아주 특이한 존재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분자 법칙을 거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존재고 그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과학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알기 힘든 이 본질을 딱 뭐라고 정의하기 힘든 그런 존재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야. 이게 이 글의 주제였어.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디파이를 너희한테 이제 5배로 넣어가지고 이제 어렵게 만든 거였는데 사실은 이게 중간에 조금 약간 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많아도 여기까지 인내심을 읽고 왔으면은 어쨌든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얘는 풀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문법적으로부터 시작하면은 그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중간의 내용도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반 내용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방학 때 그때 우리 그 특수 구문 다뤘던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온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문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곳이 구문적으로 어려운 게 두 군데가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특히 여기가 아마 중간에 읽어가다가 여기서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약간 느낌을 주게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뭐 여기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봅시다. The structure of glass is frankly a bit of a mess. 그래서 유리의 구조는 정직하게 말하면 엉망진창이야. 약간 다소 a bit of mess가 엉망진창이지? 엉망진창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관통하는 얘기이긴 해요.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는 얘가 더럽다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이 구조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야. 유리는 물리 법칙을 거스른다. 물리 법칙을 거부하는 것 같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 그 말이야. 물리 법칙으로 봤을 때 딱 질서정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유리가. Clear and perfect as it might appear to our eyes.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투명하고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자 이게 clear and perfect 형용사가 먼저 오고 as it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이형식 동사가 오는데 주어가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완벽하게 보일지라도가 되고 이게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양보 구문이라서 although 쓰게 되는 거야. Although it might appear clear and perfect to our eyes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됐죠? 좋으시대요. 나는 이렇게 지금 피곤이 쩔어 있는데 저렇게 웃음이 나오더니 갑자기 열이 받네. 자, 어쨌든 시험 잘 봐라. 이렇게 내가 피를 쏟았다 진짜. 어. 자, clear and perfect as in my appeal to our eyes. 하게 것처럼 이렇게 우리 눈에는 굉장히 막 투명하고 이게 완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중요하지? 분자 수준에서로 내려가면 분자 수준으로 내려가 보면 이런 뜻이죠. 분자 수준은 이제 우리 겉으로 보이는 수준을 넘어가지. 그로 넘어가 보면 glass looks more like a random ball pit of atoms. 그래서 유리는 거의 원자들의 볼피트처럼 보인다. 무작위적인 볼피트처럼 볼피트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어릴 때그 어린이 뭐지? 너희 그 차일드 카페 가봤니 얘들아? 어린이 키즈 카페? 가보면 막 공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 얘들아. 이 키즈 카페 가봤지? 저 어디 막 청국동이나 어디 막 가봤지? 벌써 기억이 상실이 공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애들이 막 들어가서 막 노는 데 있어 얘들아. 이런 걸 이제 볼피트라고 합니다. 볼피트. 이게 좀 질서정연하냐 무작위적이니. 그렇지.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앞에 업비더브 매스랑 같은 뜻이고 엉망진창이라는 거지.
분자 구조로 보면 결국엔 또 이 얘기인 거야. 응? 굉장히 물리 법칙을 좀 거부하는 것 같은 굉장히 좀 무질서해 보이는 이런 상태라는 거지. 근데 이 말이 반복이 돼. 이 무질서함을 가리키는 말들이 미더블 매스도 있고 또 나올 거야. The technical term for this mass depends on who you are asking for. 그래서 이 전문 용어는 이 지금 엉망진창에 대한 전문 용어. 자, this mass가 가리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유리지, 유리. 특히 유리의 분자 구조겠지? 어쨌든 글래스인 거야. 유리 또는 유리의 그 molecular structure라고 할 수도 있어. 둘 다 되는 거지. 유리가 그거니까. 이게 디스 매스인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엉망진창, 즉, 이 유리죠. 핵심은 유리야. 이 유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체 뭐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냐? 그래서 이 유리에 대한 전문 용어는 자,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뭐에 달려있냐면 네가 누구한테 묻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야. 어떤 과학자한테 묻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과학자는 자, 어떤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for some scientists 어떤 과학자에게서는 유리는 it is an amorphous solid. amorphous solid는 여기 나오지만 morpho가 이제 형태거든 형태. a가 없느냐는 뜻이 있어. 그래서 형태가 없는. amorphous solid, amorphous solid. 그래서 무정형의 고체, 형태가 없는 고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for other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과냉각된, 슈퍼쿨, 엄청나게 냉각된 액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외워야 될까? 그건 아니지. 자, 그런데 얘네가 지칭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말하는 거야, 지금? 유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야, 유리. 유리.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처음부터? 유리는 좀 엉망진창이다. 무질서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다 가리키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을 만큼 유리의 분자 구조는 좀 무질서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심지어 말한 사마 다르다는 거예요. 자, 현재까지 그래서 흐름 유리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은 분자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엉망진창이다. 복잡하다는 말 떠나서 좀 무질서함에 가까운 거죠. 언오더드가 된 거예요. 질서가 없는 그런 컨퓨즈드 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이론적으로는 이것은 액체이자 고체야.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given the way it behaves. 하지만 이제 그것이 행동하는 그것이 이제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기분이 뭐뭐를 고려해 보면 뜻이 있죠. 분사 구문으로서 고려해 보면 받으면 하지 말고 그래서 유리가 작동하는 행동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면 유리가 한번 행동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면은 이는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는 그것은 후자다 거의 후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후자가 누구예요? 결국에는 앞에 리퀴드랑 솔리드 중에서 누굴 말하는 거야? 솔리드를 말하는 거지.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액체지만 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후자, 즉 고체다. 이 얘기예요. 액체 아니에요? 전자가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괜찮아요. 자 이제 이게 전자고 이게 후자야. 얘는 이게 앞에 있잖아. 그치? 이게 뒤에 있잖아. 큰 가르침. 어?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지칭할 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전자는 포머라고 그래, 포머. 뭔가 두 개 있을 때 앞에 있는 애는 포머, 뒤에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지금처럼? 레터. 이게 지칭할 때 이렇게 잘 추적을 해놔야 돼. 수능에서도 조심해야 돼, 수능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야, 실제로 얘들아, 유료 액체면 지금 우리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정말로 자, 실온에서 at room 상온에서 이렇게 방온도를 뭐라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현실적인 온도 상온에서라고 해요. 그 상온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순접이야. 왜? 뭘 강조하는 거야? 얘가 실제로서는 실제에서는 이거 뭐라는 거야?
고체다 이거지.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순접이야, 순접. 그래서 이 상원에서는 glass never behaves as a liquid. glass는 절대 액체로서 활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낚이지 말고 조심해. 이거 솔리드 오면 큰일 나는 거야. 어? 리퀴드로 활동을 안 해. 이거 알아서 잘 표시해 놓으세요. 절대 리퀴드로 활동을 하지를 never예요, never. 절대 리퀴드로 활동을 안 해요. 그래야 말이 되겠지. 상온에서 좀 유리가 막 액체로 막 녹아내리고 있으면 우리 이제 자 2번은 imperceptibly viscous one. 심지어 약간 강조한 건데 이게 왜 지각하지 못하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게 imperceptibly 하면은 여기 안 나왔죠. 원래 perceptibly가 뭐야? 인식할 수 있는 건데 imperceptibly 하면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할 수 없게 viscous는 밑에 줬죠. 들러붙는 그러한 유리일지라도 어떤 유리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약간 사실은 좀 표면이 접착성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러한 에어도 절대 상온에서는 뭐가 아니다? 액체로서 활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일치 조심해. 이거 내용일치 나왔고 아주 무덕이야. 내용일치. 내용일치의 아주 보고야 보고. 내용일치가 아주 쏟아져. 지금 거의 그냥 네가 지금 네가 선택 과목도 아닌데 재수없게 화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 모든 게 다 나온다.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고체이며 끈적끈적하다고 해봤자 접착성이 있다고 약간 달라붙는 애라고 해봤자 절대 액체로서 활동하진 않고 모두 다 고체로서 움직인다. 심지어 even over long periods of time. 심지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얘는 고체로서 활동한다는 거지. 어서 와. 잊지 마면. 잠깐만. 좀 설명 잠깐만 하고. 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though it can sweat if you don't add enough lime to the mix.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예, 그것이 땀을 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이야, 상징.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는 이상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화학 시간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라임 석회야. 그것이 그 혼합물에 유리 혼합물 처음에 만들 때 충분한 석회를 내가 집어넣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유리가 유리 표면에 그 대기 중에 수분이 땀 맺힌 것처럼 맺힌 현상이 있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물이 맺힌 것처럼. 그렇다고 이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것이 네가 혼합물에다가 라임을 충분히 섞지 않아서 그게 좀 물방울이 못 친다 할지라도 얘는 상온에서는 액체로 움직여 아니면은 고체로 움직여? 그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무조건 고체야. 절대 다른 게 없어요. 100% 고체로 움직인다. 라는 거죠. 됐죠? 잠깐만. 우리 동사 좀. Those misshapen sheets of glass you sometimes see in old stained glass window. 이 도우즈 앞에를 받지 않아요. 우리 항상 도우즈를 이 도쿄에서 만나게 되면은 뒤에 있는 애가 얘를 꾸며준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자, 그러면 그러한 기형, 여기는 기형이라고, 원래 미스 쉐이프는 기형인데, 약간 여기서는, 보기 흉한까지 났어. 보기 흉한. 네, 보기 흉한으로 되어 있어요. 보기 흉한이라는 뜻까지는 아닌데, 약간 모양새가 원래 쉐이프잖아. 근데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야. 미스 쉐이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가 때때로 오래된 스테인글라스 창문에서 네가 보게 되는 그러한 유리장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한 이상한 모양의 유리장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트가 이제 장이니까 그냥 시트 오브 글라스를 자연스럽게 그냥 유리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유리판들, 유리판, 뭐 유리장, 유리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리판들 이걸 설명을 했지. 이게 주어야 지금. 그리고 이 문장에서 시트가 주어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I야 R. 주어가 지금 시트니까는 동사가 I야. 문법으로도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설명을 해서 중간에 삽입으로. 그러면 여태 이게 옛날에도 고3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생긴 이 스테인글래스 옆면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 되게 몇 년 전에? 한 번 또 나온 거야, 이게 지금 잠깐 중간에 그 내용이. 좀 놀랐어,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위에보다는 밑에가 더 두꺼운.
그얘 옆면을 보면은 스테인글라스가 옆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위에는 얇고 밑에가 두꺼운 거예요. 옆면을 보면은. 이게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어디서 나온 적이 있어.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보다는 아래가 더 두꺼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런 스테인글라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유리판들은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그렇지가 않아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그 유리가 녹고 있기 때문에 그 유리가 천천히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 왜? 자, 얘가 이상하게 생겼어. 얘가 위에는 얇고 밑에가 두꺼워. 근데 얘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유리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게 아니야. 이 낫이 누구를 부정하는 거냐면 비커주를 부정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기형의 유리판은 그렇게 생겼어. 기형의 유리판은 그렇게 기형이야. 네배의 기형이야. 대대이가 뭐야? 이거 쓰면 돼. 이거. 기형인데 뭐야? 요거. 요 내용이야. 요 내용 이렇게 연결시켜놔. 웨이가 무슨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겨만큼 방식을 말하는 거지. 그렇다는 대대이가 지칭하는 거는 thicker at the bottom than the top 이걸 말하는 거야. 얘는 정말로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밑에가 두껍고 위에가 얇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낫이 부정하는 건 대대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비코즈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럴 때는 왜냐면 이상하잖아. 너희가 나중에 수능에서 만날 때가 있어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일부러 갖고 올 때가 있어. 너희한테 한번 주고받아 하면서. 어? 근데 그럴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때 우리 그 방학 때도 했잖아. 그때도 문장삽입 문제였잖아.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어색하면은 이 낫을 비코즈를 부정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그게 훨씬 자연스러우면 빨리 그걸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상한 애 생긴 애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좀 짜증나지만 이럴 때가 있어. 이제 여러분이 알았잖아. 어차피 이 지문에서는 이걸로 헷갈릴 이유가 없겠지. 자,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유리가 천천히 시간이 지나서 녹아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녹아내려서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유리가 가라앉아서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용일치에서 조심. 내가 보기에는 내용일치로 반드시 내고 싶어 할 것 같아. 지금 굉장히 막 뭔가 유레카를 느끼면서 이거 좋다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시겠죠? 유리가 가라앉아서 그렇게 생긴 것, 즉 이 스테인글라스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애가 위에는 얇고 밑에는 두껍게 생긴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생겼냐? 일단 그 해답은 여기 나와. 이 사람은 That's the way. 그게 그냥 걔네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방식이야.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이유가 아니고 요것 때문에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라는 거지. 요것 때문에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Because that's the way. 그게 방식이거든. 그게 뭐냐면 나중에 바로 앞에야. 얘네가 고르지 않은 것. 이게 그냥 걔네가 유리를 블로우한다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리를 부풀린 건데 우리는 이걸 부풀려서 그것들이 불려져서 그것들을 불어서 이걸 단단하게 만든 그냥 방식이야. solid가 단단하잖아 도체. solidify는 뭐예요? 단단하게 만들다지. 그럼 걔네가 영어식으로 직역을 하면은 걔네가 부러져서 단단하게 된 방식이죠. 음, 그들이 부러져서 만들어져서 응고되어진 방식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진 않았고 약간 능동태처럼 해석해서 그런 방식으로 걔네가 불어서 응고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들이 부러져서 만들어지고 응고된 방식이기 때문에 chances are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 너희가. 또 chances are 되면 앞으로 항상 이게 수거야 수거.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절이 오는 거야. The chances are that을 잘 안 써. 희한하게. 원래 대신 오는 거거든. 명사절 대신. 근데 잘 안 써. The chances are 자체를 아마도 그들은 고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 고르지 않은 게
걔네가 그렇게 고르지 않은 게 방식, 걔네가 만들어지고 응고된 방식이기 때문에 in the first place가 중요하지. 애당초에 그렇게 만들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얘네가 그렇게 고르지를 않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과연 이 글에서 이게 내가 왜 녹색을 그냐 이게 주제냐? 그건 아니야. 근데 이 파트가 워낙 지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유리라는 게 참 그렇게 신기하게 생겨먹은 놈이야. 유리라는 게 이게 액체인 것 같기도 하고 고체인 것 같기도 하고 녹으면은 액체로 변했다가 굳으면 굳어지고 이게 굉장히 희한한 놈이야라는 걸 말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인글라스의 모양이 이 글의 주제는 아니야. 네. 자, 그럼 다시 영문장 해결하자. 내용을 조심하자고요. 그러니까 얘가 녹아내리고 있어서 가라앉고 있어서 이상하게 생긴 건 아니다. 자, 농담하는 거야. 이 사람 웃기려고 하는 거야. 우리 시험 치할 때 웃었을지 모르겠지만 농담하는 거야. 그 교회가 그 스테인글라스가 있는 교회가 400도 이상의 온도를 견뎌냈지 않는 한, 어, 그러니까 교회가 온도가 400도야 맨날. 그럼 유리가 녹아버리겠지. 그럼 유리가 이렇게 가라앉고 있겠지.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어. 근데 우리 시험장에서 누가 유머가 있겠어? 근데 애들한테 이렇게 막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짜증나간 상태에서 이거를 웃기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애들한테 유머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제 긴장되는 사람한테 유머를 주잖아? 그러면은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그치? 그럼 이상한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이 교회가 400도 이상을 견뎌내지 않는 한 아마도 대인은 누구겠어요? 여기 있는 유리판이죠? 이상한 유리판. 이상한 유리판. 어디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창문에 있는 그 이상한 유리판은 어니분한 거야. 이상하게 생긴 거야. 고르지 않게 생긴 거야.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거 반대가 이제 밑에 나오는 뭐야? 플랫이지, 플랫. 어니분의 반대가 밑에 나오는 플랫이지. 얘네가 고르지 않은 거야. 왜냐면 그것이 걔네가 그렇게 만들어진 방식이거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they were blown and solidified in the first place가 앞에 있는 뭘 꾸미는 것, 더 where를 꾸미고 이 that은 걔네가 고르지 않은 거 이거를 지칭하는 거죠. 이거를 이 의역지를 봐갖고는 이렇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냥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거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근데 이제 그렇게 부드럽게 해석을 한 거야. 그거는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비코 조절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짜증나는 곳은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는 상온에서는 뭐다? 고체다. 상온에서는 고체다. 얘가 상온에서 이렇게 밑으로 녹아내려가는 짓은 안 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다 한들 얘가 녹아내려서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니고 애당초에 in the first place, 애당초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올 때 이게 항상 처음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애당초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런 느낌이에요. 애당초에 in the first place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얘가 뭐 교회가 400도 이상도 아니고 얘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아까 그 전에 뭐라 그랬니? 그 전에 뭐냐면 긴 시간이 있죠. 긴 시간. 긴 시간. 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얘가 액체로 변하진 않아. 어? 얘가 그래도 나름 항상 고체야. 긴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긴 시간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이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 윈도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를 주의해야겠어? 순서 배열 같은 걸 할 때, 문장 삽입을 할 때, 요 블락이 지금 even over long periods of time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설명을 하고 싶다는 것을 갖고 명심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끝났어. 스테인글라스 얘기 끝났어. 스테인글라스 얘기 끝나면서 또 뭐가 고르지 않았다 그러잖아? 얘네가 그냥 처음부터 고르지 않은 거야. 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은 얘네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얘네가 그렇게 고르지 않게 이상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거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평판 유리는 평평한 유리는 판유리라고 해요. 판유리. 우리 본문에서 판유리. 평평한 유리. 우리가 쓰는 것처럼 평평한 거. 이렇게 막 두께가 변하지 않고 평평한 유리는 오직 19세기에 와서야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했는데 until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우리는 20세기 중반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정말로 완전하게 평평한 그런 얇은 유리판, 정말 평평하고 얇은 유리판이 나오기까지는 20세기 중반이 돼서야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내용일치 나오기 너무 좋지, 지금. 내용일치 나오기 너무 좋지. 그러니까 진정한 평평하고 얇은 유리는 20세기 중반에 나왔다. 네, 다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the paradox is that despite it being one of the very oldest human-made substances. 자, 이제 결론으로 다시 넘어왔어. 모순이 있다는 거야. 어떤 모순이 있냐면 이제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나왔잖아. 그 다음에 뭐 despite는 동명사니까는 문법적으로는 이게 문장이 오면 안 되고 절이 오면 안 되지. 그것이 뭐뭐인 것에도 불구하고 it being이 오는 거야. it is 오면 안 돼요. despite 전치사니까. 자, 그래서 유리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인간이 만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은 이 대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대절이 지금 the paradox is that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대신 혼자 떨어진 놈이 아니에요. 컴마하고 디스파이트 삽입된 다음에 요렇다라는 것이다. 대절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역설은 뭐냐면 이 유리라는 것이 가장 오래된 인간이 만든 물질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여전히 struggle to 번역사니까는 뭐뭐한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죠.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comprehend가 뭐니 얘들아? 이해하다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이해하는데 애를 먹는다는 뜻이죠. 과학자는 여전히 이해하는데 애를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왜 유리가 그 유리가 지금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게 작동하는지, 왜 작용하는지, 유리가 왜 지가 작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유리가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를 쉽게 얘기하면 뭐야? 유리의 작용 원리죠. 유리의 구조, 유리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가 왜 어렵다는 거야. 이게 특정 온도가 되면 녹아버리잖아. 액체가 됐다가 식어버리면 딱 고체가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분자 원리를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서 왜 유리가 그게 작용하는 방식으로. 자, 더즈는 뭘 대신했을까? 이 니즈오면 큰일 나. 더즈는 뭘 대신하고 있을까? 더즈는 behave죠. 바로 앞에 있는 behave예요. 이거를 대신하는 대동사야. 그러니까 is가 오면 안 돼. 그냥 이런 게 오게 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앞에 걸 줄인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동사들 중에서 뭐를 얘가 압축시킨 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유리가 지금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glasses seem to defy most molecular laws. 자, 유리는 대부분의 분자 법칙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defy. 거부하다. defy니까 우리 어떤 게 있겠어요? 뭐 많겠지. 뭐 reject, refuse. 그다음에 또 resist 이런 거 있겠죠? resist 이런 거. 거부하는 것 같다. 자, 그럼 이게 함축하는 의미가 뭔가요? 얘가 대부분의 물리 법칙을 거부하는 것 같다는 얘기는 기존의 물리 법칙으로, 기존의 분자 법칙으로 유리를 100%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가 분자 법칙에 완전히 들여맞지를 않는다. 분자 법칙으로는 완전히 얘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뭐라고 한 거야? 매스라고 한 거지. 그래서 얘를 볼피트 오브 애톰이라고 얘기한 거야. 랜덤 볼피트 오브 애톰스. 분자 법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잘 안 간다지. 그러니까는 어머포스 솔리드라든지 슈퍼폴드 리퀴라든지 이런 독특한 이해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독특하게 이해하는 점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유리 제조자가 말한 것처럼 유리는 재료가 아니에요. 머티리얼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 밑줄 추론으로 나오기 너무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그것은 재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자, 이게 가장 가까운 곳에는 한마디로
얘가 재료가 아니라 상태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가 액체인지 고체인지 서로 좀 혼동을 가졌잖아. 어떤 사람은 고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액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게 액체냐 고체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유리는. 유리는 액체냐 고체냐라고 딱 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고 이제 독특한 하나의 상태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냥 지금 이 온도에서는 고체로 있거나 어떤 온도에서는 유리로 있는 그냥 하나의 그 순간의 독특한 상태이지 얘를 아직은 어떤 딱 액체냐 고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자 법칙에 의해서 딱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도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했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게 하는 말은 바로 앞 문장 그러니까 유리는 물리법칙으로 설명하기가 물리법칙에 잘 들어맞는다 안 들어맞는다 잘 들어맞지를 않는다는 말을 다시 이렇게 말한 거지. 대체 이게 무슨 물질인 거지? 무슨 재료인 거지? 알 수가 없네. 어? 들어맞지를 않는다.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야. 얘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지. 얘는 어떤 물체다. 어떤 재료다. 얘는 어떤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딱 정의하기 힘들다. 그래서 함축 의미로 추러 나오기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이 중간에 이 스테인글라스 때문에 우리를 좀 까다롭게 웃기지도 않는데 유머를 괜히 집어넣어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었지만 글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유리는 어쨌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분자 구조의 하나의 상태다. 라는 게 이거 핵심이라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 다음에? 그래. 우리도 계속 할 거니까. 그래. 자, 우리 핵심 요점 가자. 핵심 요점. 이게 딱 그 옆에 페이지 있으면 좋은데 다음에 내가 좀 홀수 짝수를 다음이 너희들은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없구나. 홀수 짝수를 좀 맞춰서 해야겠어. 자, 그래서 다시 Despite being one of the oldest human-made substances, glass remains 굉장히 좀 수수께끼 같다. 어. 매스라고 해도 되겠지? 매스라고 해도 되겠다. Because it defies the usual molecular laws. 이거 매스로 바꿔도 돼. 우리 본문 그대로 하면. 근데 퍼즐링으로 바꿔도 같은 말이겠지. 본문상인 지금. 예. 랜덤한 매스죠? 그냥 매스도 아니고 아주 무작위적 매스 이런 말로 해도 되겠지. 랜덤 매스다. 얘는 아주 랜덤한 녀석이야. 무작위적인 거야. 질서가 막 정확하게 오돌리하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 오돌리하지 않다 그랬어. 랜덤의 반대가 뭐야? 오덜리지, 오덜리. 이걸 쓰면 얘가 큰일 나는 거야. 반대가 뭐야? orderly. 질서가 있는. 이거 오면 큰일 나는 거지. 이 글에서는. 이놈은 지금 오덜리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상온에서는 얘가 액체로 있어? 아니면 고체로 있어? 고체야. 상온에서는 고체야. 그래서 아무리 수천 년 된, 한 천 년 된 스테인 글라스로 하더라도, 수천 년까지 아니, 한 500년 된, 600년 스테인드 글라스로 하더라도, 녹아내리는 법은 없다. 상온에서.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그랬죠. 자, 유리의 분자 구조는 무질서하다야. 마구잡이로 있는 상태다. 지금 엉망진창 마구잡이로 있는 돌풀에 가깝다고 했어 아까. 마구잡이 랜덤한 상태다. 유리는 고체와 액체 사이 모호한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고체라고 어떤 사람은 관행과 액체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이론상은 둘 다야. 이거 조심해. 내용 일치에서 이론상은 둘 다야. 이론상은. 근데 실제로 작용 방식으로 보면 실제로는 상온에서는 누구다? 고체. 분명히 이론상 액체다 고체다 그랬어. 왜 이렇게 짜증나냐면 조금 한 번 여기 잠깐 나온 거잖아. 여기 잠깐. 이게 근데 실험장에서 잘 안 보여 이게. 이거 얼마나 짧은 문장이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는 갑자기 나는 여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긴장 있는 상태라서 이거 내용이 틀린 거 딱 고르고 집에서 울고 이렇게 되니까 자 조심해서 꼭 체크해 놓으세요. 상온에서 유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액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강조하려고 스테인드 글라스 나왔어. 얘가 되게 이상하게 생긴 거는 그렇게 불어서 만들어지고 응급됐기 때문이다.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 편편하면 19세기. 결국 결론 가장 오래됐는데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유리는 재료가 아니라 상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순서 배열도 다 하기 좋고요. 순서 배열.
순서, 내용일치, 순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당연히 빈칸 삽입은 우리 이제 고난이도로 만들어놨는데, 네, 빈칸. 당연히 나오고 좋겠죠. 심지어 여러분이 좀 아쉬워서, 오늘 봤는데 다시 좀 아쉬워 보여서 41, 42는 그게 혹시 몰라서 한 세트는 더 만들었어. 나중에 출력해 줄 거고. 자, 지금은 그 여기 본문 내용 일치 풀고 아까 내가 좀 프린트도 문제가 있고 둘 다 풀어볼 텐데 먼저 본문 내용 일치 내용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분자수단에서 유리는 원자들이 마구잡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눈에 보기에는 그런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눈으로 볼 땐 첫 문장에 나왔지? 눈으로 볼 때는 투명하고 완벽해 보인다 그랬다. 처음에. 근데 분자 규모에서 보면은 얘는 엉망진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현미경이나 막 분자 구조를 보면 엉망진창이지. 또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하다 그래서 상온에서 유리는 오랜 시간 지나면 액체처럼 행동한다. 아니지. 절대 아니지. 자, 오래된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랫부분 두꺼워진 것은 유리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폴스라고 했어요. 평평한 판넬은 19세기에 대해서 개발되었고 완전함은 20세기 중반이라고 했지? 자, 과학자들은 유리가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지 여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고난이도 말고 고난이도는 나중에 이제 풀어주셔야 되고 문구는 지금 어차피 이제 봄이 듣고 있잖아. 문구는 고난이도 객관식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내가 유인물이 있어요. 유인물. 그 맨 뒤에 보면 41, 42번 문제도 만든 게 있을 거야. 있죠? 네, 5문제 깔끔하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쉬워요, 얘들아. 유지 같은 거 다 한글식으로 돼 있고 해서 여러분 정리하는 등 하는 거예요. 자, 1번 윗글의 주제로 받는 적절한 것은 2번이죠? 그쵸? 얘가 왜 과학적으로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2번 윗글의 제목으로 하는 적절한 것은 1번 네, material about the state. 그다음에 이제 요지랑 내용일치 불일치 풀어보세요. 자, 3번 답이 몇 번이죠? 3번. 자, 4번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네, 유리는 그쵸. 마구잡이 랜덤 상태라고 했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3점짜리는 1회독을 했어요. 1회독을 했어요. 이거 내가 어저께 거 업데이트를 안 했구나. 이것도 어제 일이 아니구나. 어제 이야기였어. 하나씩 다 줄여야 돼. 15일, 광희 분정호는 나란히 사이좋게 20일. 그 다음에 오늘 보민이 못 왔는데 묵고가 16일. 네. 20, 16일 또 무게감이 다르지?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19일로 들어옵니다. 광희는 정말로 첫날이기 때문에 이거 그 자체. 북영어는 마지막 날이니까는 이번에 여기다 플러스 4, 영어는 플러스 4가 되겠지, 북영어는. 네. 24일. 그래도 어차피 나머지 4일 동안 영어를 볼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지문 20번으로 갑시다. 좀 쉬었다 할까? 화장실 갔다 와. 50분 지났구나. 조금 쉬었다 하세요. 자꾸 애들한테 윽박 지르고. 질문하지 말라는 소리 나 세상 타서 처음 들었다 진짜.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통하는 거야. 근데 광희쌤이 그래도 광희쌤들은 그때 이상한 쌤도 하나 있었어. 근데 아직 너희 안 만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상한 문제 그대로는 안 내는 것 같아 그래도. 안 내는 것 같아. 자, 이제 20번 보자. 자, 이 글은 쉬워요. 이제 20번 왔으면 벌써 딱 쉬워지겠지. 느낌이 달라? 벌써 저도 여러분한테 필기한 게 많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효과적인 신체활동 지도자는 지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 나와. 그러니까 이 좀 참가자들의 마음을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핵심은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 왜 하는지. 활동의 이유. 체육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참가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끌어들여야 된다. 참가자의 마음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볼게요. The instructors of physical activities, 신체 활동 강사들, 지도자들, 인스트럭터가 이제 강사, 지도자 이런 뜻이거든. 지도자들은 often focus more on the activities themselves. 종종 활동 그 자체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말로 나온 건 아니고 소재인데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문제점이에요. 자, 뭐냐면 그 활동들을 수행하는 누구보다 지금 참가자들보다는 활동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춘다 이 사람들이. 활동에. People may believe that training our bodies is unrelated to training our minds. 자, 그래서 사람들도 보통 통념이야. 사람들도 보통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신체를 훈련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라고 믿을 수도 있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말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하려는 말 옆접으로 이제 소재가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조심해야죠. 여기는 액티비티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게 통념이야. 통념, 현재 상황. 하지만 참가자들의 마음은 determine their attitude. 참가자들의 마음이 그들의 태도와 노력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toward physical development. 신체 발달을 향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노력의 수준을 마음 상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가르쳐도 체육 시간에 별로 할 마음이 없으면은 잘 안 하게 되겠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in usual practice. 자, 일반적인 이런 훈련에서는 평소 연습에서는 instructors may just tell their participants. 이 지도자들은 아마도 그저 그들의 참가자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하라고 말해요? 정기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 전에 워밍업을 하세요.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세요. 이 정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 좋은 예시가 아닌 거예요. 조심해야죠. 이게 좋은 예시가 아닙니다. 이거 안 좋은 예시예요. 안 좋은 예시예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에는 지금 참가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사람은 좀 분명히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상 연습에서는 이런 걸 잘 안 해. 맨날 그냥 동작만 시키지. 자,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론이죠. 평상시에 지금 강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It is not sufficient. For instructors to expect participants to blindly follow their direction in physical activities. 자, 그러면 뭐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참가자들이 맹목적으로 그들의 지시를 따를 것이다. 어디에 있어서? 신체 활동에서 참가자들이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이 대어는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지도자들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참가자들이 따를 것이더라고 예상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그러고만으로는 되지가 않다 이야기야. 저기 놔두고 저기서 풀고 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야. 그냥 뭐 내가 하면 알아서 따르겠지. 뭐 내가 시킨 대로 하겠지. 체육 선생님인데 내가 뭐 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지. 이렇게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참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열심히 할지를 결정을 지는데 그냥 지시만 하고 나서 그냥 나 지시를 잘 따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다. 자, 그럼 뭘 해야 되는가? 네, 이 글의 이제 핵심 주장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참가자들의 인식을 증가시켜야 돼요. 인식을 높여야 돼요. 레이즈 시켜야 돼요. 참가자들의 인식, 뭐에 대한 인식, 뭐에 대한 이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러한 활동들이, 이러한 체육 활동들이, 신체 활동들이 그들의 신체적인 수행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을 반드시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마음을 참가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이게 어떻게 이게 이걸 하면 뭐가 좋지? 라는 인식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은 결국엔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지금 다리 찢는 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있지? 이거를 이해시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체육 선생님도 요즘에 다 이런 거 설명해 주시지 않니? 이거 하면 뭐에 좋고 이거 하면 뭐 이런 거 다 해주시지 않니 이제는? 그치? 음. 해주시죠. 음. For example, an instructor could explicitly explain. 자, 지도자는 아마도 명백하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합니다. 뭐를? How warming up before exercise improves their performances. 명사절이죠. 어떻게 운동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예시예요? For example 나왔지만 그 순접이죠. For example 나왔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참가자들의 인식을 지금 지도자들이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예시인 거죠. 네? 이 활동이 뭐에 좋은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예시로 이게 나온 거예요. 쉽지? 자, 그 다음에 if participants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these activities, 만약 참가자들이 이러한 활동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면 it enables them to gradually take a fuller ownership of their own development.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완전한, fuller, 더 온전한, 더 완전한 그들 자신의 개발에 대한 소유권, 오너십이 소유권이에요. 더 완전한 소유권을 점진적으로 가지도록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들 자신의 개발에 대한 소유권, 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자기 신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남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소유를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로 바꾸든 적극적으로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했어. 이거 하면 좋은 거구나. 그럼 해봐야지. 마음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근데 의외로 복병이 뭐냐면 접속어가 3개가 있죠. 그러니까는 은근히 뒤통수를 치면서 접속어 문제 3개의 쌍을 맞춰야 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우에버가 2개가 있다고 하기에는 심장에서 마음이 떨려. 그렇지? 하우에버가 둘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 하우에버가 둘이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 자, 근데 하우에버가 둘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뭘 힘들어하냐면 이게 되게 황당하잖아. 이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 이게 삽입이랑 순서 배열에서는 하우에버가 2개가 있잖아? 고난이도로 갑자기 바뀌어. 진짜 진짜 이게 펼쳐놓은 거 아무것도 아닌 그림. 이게 하우에버가 둘이 있다는 말으로 애들이 또 이렇게 막 망설이게 돼. 삽입 순서 배열 조심히 말하는 거죠. 삽입 순서 배열이랑 접속 없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건 집에서 풉니다. 오늘 내가 준 문제 있어요. 맨 앞에 보면은 20번 있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이거 주제랑 이거 내용치 풀고 있지는 않겠어요. 네, 집에서 풀어보시고. 자, 어디를 가냐면은 21번 끝났고, 우리 남학생들, 이건 또 남학생들이 좀 완벽하게 와닿는 이야기인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 자동차 관심 많나요, 여러분? 하나도 없죠. 네, 자. 와닿지 않겠네. 와닿지 않겠어, 얘들아. 근데 최대한 와닿아야 돼. 자,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비이클 자동차잖아. 자동차 얼굴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매자들의 감정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동차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든다. 자동차의 얼굴이 여기 나오지만 헤드라이트랑 그릴이거든. 앞모습이야. 헤드라이트랑 그릴. 영원히 나오지만 헤드라이트랑 그릴이 지금 헤드라이트랑 그릴이 앞모습 딱 아빠들이 원래 그런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자동차 앞모습이 멋있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남자들은. 거기서 뭔가 남자들 가슴이 뛴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차에 아무 관심이 없니? 오토바이? 자전거. 아무 관심 없구나. 탈 것에 아무 관심 없구나.
뭐 그럴 수 있어. 여자분들 보통 그렇지. 어. 자, 그럼 보자.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people from emotional attachment to automobile faces. 사람들이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명사절이지. 사람들이 알고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첫 번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동사야. 노우가. 그래서 얘네가 사용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주어고. 자동차 매니아들은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형성한다는 거 뭐를 감정적 애착이야. 어태치먼트. 잘 등장하지. 원래 어태치먼트가 부착이잖아. 부착. 뭔가 붙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메일에서 첨부 파일. 그런데 감정과 관련해서는 감정적인 애착, 정서적인 애착이라 그래. 쉽게 얘기하면 뭐니? 이게 애정이야, 애정. 저 뭐니? 누구지? 어느 지문에 그거 나오잖아. 그 이상한 트랙터, 순환 특강에. 어, 그치? 그게 애착 때문에 그 이상한 트랙터를 오래 가지고 있었다. 그거잖아. 어. 감정적 애착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자동차의 얼굴에 대해서. 라는 것을 제조업자들이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야. 그 사실을. 즉, 사람들이 자동차 얼굴에 애착이 있다는 사실을 사용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디자인과 마케팅 노력을 그들이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를 이끌고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 좀 노력을 해야 되지? 마케팅에 어떻게 힘을 부어야 되지? 라는 것을 자기들이 좀 정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주제 문장이야. 이게 다야. 이걸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네, 어려운 글은 아니야. 이번 전략이 그거였잖니. 좀 앞에 21, 24 대입 파악 쉽게 해주는 거야. 작년 수능은 대입 파악부터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거든. 거기서부터 사람을 질질 끌었어. 뒤로 못 가게. 잠을 못 남기게 계속 질질 끌었어. 근데 이번에는 여기 앞에는 쉽게 하고 뒤에 어렵게 하고 딱 그냥 명확하게. 그때 또 일타 강사 중에서 6월 달에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작년에 육모, 구모가 앞에가 쉽고 뒤에가 어려웠거든? 근데 수능 때 안 그러지 않았냐. 인생을 그런 도박을 걸지 말라 이러면서 앞에도 또 너희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아휴, 참 수험생이. 계속 봅시다. 이제 오늘날에 과도한 경쟁 자동차 이 시장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동차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동차 얼굴에 사람 얼굴이 아니고. As part of a broader effort to design cars that appeal to buyers. 구매자들한테 마음을 어필하는 거, 마음을 사로잡는 거, 구매자들을 끌어모으는 이런 뜻이죠.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려고 하는 더 넓은 노력의 일부로서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구매자들 끌어모으려고 노력해서 자동차 얼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어요? 네. 얼굴에 집중하고 있다. 더 넓은 노력의 일환으로서 뭐 하려는 노력이에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필투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려고 하는 넓은 노력으로 넓은 노력의 일환으로서 얼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탭이 여러분 두드리다 뜻을 쓰는 게 아니라 뭐뭐를 이용하다는 뜻이 있어. tap into, tap. 그래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유저야 유저. 뭘 두드리고 있겠어? 이 사람이 심리학자를 뭘 두드리고 있겠어? 자, 심리학자,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자, 그리고 인간 행동의 다른 전문가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 만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좀 정보도 얻으면서 이 사람들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even monitoring. 자, 심지어 지금 인간의 뇌까지도 관찰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뭐를 관찰하냐면, 뇌파를 관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커스 집단,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은 이건 여러분이 지금 알 필요가 굳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광고 문구에서 우리가 광고의 초점을 이루는 광고 대상, 구매 고객,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그 주 집단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커스 그룹 파티스펀트라고 해요. 포커스 그룹. 그래서 마케팅 지문에서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커스 부로 참가자들 뇌파까지 연구하고 있다.
자, 이거는 내용일치 이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 지금. 이 사람들이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려는 지금 자동차를 지금 디자인하기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더 넓은 노력 중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얼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the 밑에 그 다음 문장 보면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in 2006 article entitled Why Cars Angry라고 요렇게 지금 다운표 했잖아? 요렇게 지금 오늘날의 과도한 경쟁에서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하면서 소비자들 끌어모으려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려는 노력으로서 얼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06년 문서에서 Why Cars Got Angry라는 그러한 문서에서 보고를 했어요.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중요한 내용이 없으나 내용 일치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되셔야겠다. 네. 자동차가 왜 화가 나냐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됐냐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자동차 얼굴이 지금 여러분도 보면은 혹시 뭐 소렌토 뭐 그다음에 카니발 아니면 뭐 카니발은 좀 순하게 생겼지 소렌토 뭐 스포티지 이런 애들 얼굴 보면은 착하게 생긴 얼굴 관심이 없다 그랬지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어? 그림을 좀 봐야 응? 좀 여러분이 소렌터가 아니야 소렌토잖아 그치 근데 왜 다 옆모습밖에 왜 얼굴이 안 나와? 이 얼굴 이 얼굴 좀 강인해 보이니 좀 순해 보이니 그렇지 그런 거야 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강하게 생긴 걸 좋아한다는 거지 강하게 생긴 얼굴 차를 어. 특히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런 것 같고 미국은 굉장히 심해진 거지 미국 요즘 미국 보면은 그 포드 선생님이 원래 픽업 트럭을 좋아하는데 포드 트럭 보면은 강인하지 남자다운 이 강인함 이거 봐라 이거 듬직한 강인함 응? 멋있지 듬직하잖아 그래 응? 그렇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왜 자동차가 화가 났냐 이거는 왜 자동차 얼굴이 다 이렇게 세게 생겼냐 그거는 뒤에 나오는데 운전자들이 그렇게 생긴 애를 좋아한다 이 얘기야 응? 강인한 애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automotive research 자 그래서 이 자동차 연구는 보여주는데 70%의 운전자들이 identify and judge vehicles 자동차를 식별하고 판단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식별하고 판단하냐면 헤드라이트랑 그릴로 식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문에서는 헤드라이트랑 그릴이 얼굴이에요. 자동차 얼굴입니다. 자동차 얼굴이 뭐라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 목 없잖아. 이게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굴이에요. 자동차 얼굴. 헤드라이트랑 그릴라고 그 보고서가 그 보고서는 또 뭐예요? 오토모티브 리서치야. 진짜 야비하면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아니고 오토모티브 리서치는 보여준다. 라고 예, 라고 그것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틀었다. 큰일 날 뻔했다. 더 아티클이 요 기사야, 요거. 이거 짜증날 수 있는데, 이 기사야, 이 기사에서 어떤 자동차 연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 기사가 보고를 한 거야. 이 기사에서 지금 보고를 했는데 이 기사 속에서 자동차 연구가 말하기를 70%의 운전자들이 자동차들을 헤드라이트랑 그릴로 식별한다라고 이 오토모티브가 보고를 했다고 이 기사가 보고를 한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설마 이렇게까지 내겠니, 문제를? 그래도 모르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in the first years of the 21st century 20세기에 21세기지. 자, 첫 번째 몇십 년 동안에 2010년, 2020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The trend was toward angrier, the scarier vehicles faces. 이 유행은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더 화나 보이고 더 무서워 보이는 자동차의 얼굴을 향해 갔어요. 점점 인상이 싸늘게 갔다는 거예요. 2010년, 2020년 뭐 이렇게. The article hypothesized. 그래서 이 기사가 계속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왜 자동차가 화가 났는가 이 기사입니다. 계속 동일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는 hypothesize 이론을 만들었죠. 가정했죠. hypothesize 가정했어요. 확인한 건 아니고 가정했어요. 자, these faces help drivers feel safer in heavy traffic.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내용을 가정한 건 아니야. 이거는 연구가 보여준 거고 이게 가정한 거는 왜 이러한 얼굴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가정을 했는데 이 얼굴들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더 안전하게 느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In heavy traffic, amidst more oversized SUVs. amidst가 뭐니? 뭐뭐 중에서 이런 뜻이죠. 더 크기가 커진 SUV들 사이에서 많은 교통량 속에서는 in heavy traffic, 더 많은 교통이죠. 혼잡한 교통. 그래서 아주 더 많은 양이 더 커진 SUV 사이들 속에 있는 혼잡한 교통 속에서는 이러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차가 자기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SUV들이 덩치가 크잖아. 근데 막 옆에 큰 차 타고 있는데 자기 차만 얼굴이 막 이렇게 귀엽게 막 저기 막 모닝처럼 생기면은 이 자기가 괜히 약해 보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차들에 있는 혼잡한 교통 속에서는 무섭게 생긴 강인하게 아까 그 포드 트럭처럼 그게 뭔가 자기도 안전하게 느낀다고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네. 자, reflecting our tumultuous times. 이것이 우리의 지금 떠들썩한 우리의 시대를 반영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게 왜 떠들썩한지는 우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네, 우리 시대에 이 떠들썩한 우리 시대를 보여주면서 The scary look shows no sign of slowing in the new millennium. 그 무서워 보이는 외양은 뭐뭐할 표시를 보여주고 있지를 않아요. 뭐뭐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뭐할 표시, 뭐할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새 천년에 지금 그 판매량이 줄어들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를 않아요. 늦춰질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자동차 얼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섭게 생긴 것을 좋아하는 이것은 이 경향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계속 사람들은 무섭게 생긴 자동차의 얼굴을 좋아할 것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buoyant sales of cars with styling, which suggests the power of bad temper. 자, 원래 buoyant가 부력이 있는 뜻인데, 이건 떠오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증가하는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고, 증가하는 판매량이 있다. increasing으로 나왔을 때 알아채야 돼요. increasing이랑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increasing. 점점 떠오르고 있는 증가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이에요. 어떤 자동차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 which suggests power or bad temper. 자,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스타일링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suggest S 붙었어. 카스를 꾸미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힘 또는 아주 급한 성미, 힘 또는 아주 거친 기질, bad temper. 성질 급하고 막 거친 기질이야. 그래서 힘과 거친 기질을 암시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의 이 떠오르는 셀, 이 부력이 있는 판매라는 게 결국에는 좀 증가하는 판매량은 seem to confirm,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자, 뭐를 확인시켜줘요? 소비자들이 이러한 모양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This look은 결국 어떤 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이죠. 어떤 룩이죠? 힘과 급한 거친 기질을 보여주는 이러한 스타일. 스케어리 룩이라고 해도 되고. 이러한 모양에 이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라고 An International Automotive Sign reported in 2017, 2017년에
한 국제 자동차 사이트가 보고를 했어요. 자, 내용일지에서 뭘 주시게 되냐면 요 마지막 내용 있지. 요 마지막 내용. 얘만 뉴욕 아까 거기가 아니야. 아,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야. 요 맥판에 말한 거 요거. 이게 요거. 요 내용은 그 인터내셔널 오토모티브 사이트가 말한 것이다라는 거죠. 내신은 워낙 야비하니까. 네. 이 광희는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북곡의 선생님들이 그래요. 이 북고 쪽에서, 이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이번에 북고 2학년 내용일치가 진짜 야비하고 졸렬하게 진짜 대박이었거든. 진짜. 그래서 혹시 걱정되는 마음에, 또 술 한잔 하면서 연락했을 수 있잖아. 야, 이번에 이렇게 우리 시험 냈더니 애들 다 죽더라, 이러면서. 조심.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쉬웠어요.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 얼굴들 페이스를 사용한다. 네, 소비자들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다. 여튼 계속 무서운 여론을 좋아하고 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중심 주제가 아니고 핵심 주제는 제조업체는 사람들이 자동차 얼굴에 감정적 애착 형성하는 사실을 활용을 한다. 근데 그렇게 활용을 해봤더니 요즘에는 무서운 얼굴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무서운 얼굴을 만든 자동차를 계속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핵심을 잡으면 되겠고요. 자, 봅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사람들이 자동차 얼굴에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사실 디자인을 활용한다. 맞죠? 네. 그다음에 자동차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의 70%가 헤드라이트와 그릴로 차량을 식별하고 판단한다라고 자동차 연구가 얘기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를 했죠. 맞아요. 21세기 초에 철면 더 부드럽고 친근한 이거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무선 자동차 얼굴이 혼잡한 교통 속에서 운전자가 더 안전하고 무섭게 돕는다는 가설이 되어 있다. 가설이 제기되었어요. 네, 사실이 아니고 가설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2017년 보도에 따르면 힘이나 산업을 안주한 차량의 판매가 부진하진 않았죠. 부연투 세일즈라고 그랬죠? 네, 계속 떠오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죠? 추가 아니지? 그래서 네, false. 자, 그러면 다시 그 20번 잠깐 마무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아까 중국에 20번 있어. 아, 20번은 말고요. 20번 하면 21번 집에서 풀어오시고요. 지금 한 것만 하면 되는 거죠. 20번은 집에서 해오시고 22번. 자, 윗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어떻게 자동차 메이커를 이제 카 메이커로 바꿔버렸어요. 네. 어떻게 자동차 얼굴을 디자인하는지요. 네,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감정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윗글의 제목으로 하는 적절한 것은 뭐 1번 감정적 디자인이죠. 자동차 얼굴 이면에 있는 결국에는 우리의 감정,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적 애착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자, 윗글의 요지로 하는 적절한 것은 3번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착을 끌어낸다고 해도 돼요. 감정적 애착을 끌어내기 위해서 감정적 반응 또는 애착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두 개 마무리 풀어보세요. 자, 4번은 일치하는 거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 다음에 5번 내용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거. 2020년 보였다면 힘이나 산업마음 세상의 분야 분야하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나머지도 우리가 배웠던 문제들은 풀어오는데 진영이는 시험 범위 해당하는 게 지금 3점이 다 비껴나가서 별로 없으니까 오늘 20번이랑 22번이야 지금. 그래서 풀어오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숙제 검사 갑시다.